자, P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5는 0이 아니고, Q는 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다지. X 마이너스 5 맞아? 어. 자, 여기서 P는 Q이기 위한 통분 조건일 때, 그러면 P이면 Q가 성립한다 이거야. 그럴 때 A를 구하시오 이건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5가 0이 아니라면, 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배우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무슨 말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 특히 이렇게 같지 않을 때로 해버리면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대우를 사용한다고. 그럼 대우는 뭐가 되냐면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냐면 x-5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5는 0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x가 5면 이거는 0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5를 대입하라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러면 25 플러스 5a 플러스 15가 0이니까 5a가 마이너스 4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자, 5번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Q라고 할 때 P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이면 낙Q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럴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화살표가 이게 성립이 되면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P가 낙Q에 포함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지? 낙Q는 Q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에 그리면은 Q의 여집합은 Q 바깥이라고. 그러면 P가 Q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으면 Q가 이렇게 있는 거야. Q 밖에 P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관계일 때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걸 찾으셔야. 이제 이 그림 보고 이제 거기서 맞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이제 기억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P에서 Q를 빼면 P가 남는다잖아. P 차집합 Q잖아. 그럼 원래 차집합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P에서 Q를 제외하고 P에 남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P하고 Q의 교집합이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빠지는 게 없어. 그래서 P가 남는다가 맞았다고. 자, 그 다음에 니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나요? 그러면 Q의 여집합, Q 바깥에 P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P를 Q의 여집합에 합집합을 시켜도 P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원래 Q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합집합 시킨다고 전체 집합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Q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디귿.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이거는 Q는 P의 밖에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Q는 P의 밖에 있다. 어때? 맞는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과 이것이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생각 넓히기. 이거는 이제 그 3단 논법, 추론, 이런 문제인데, 3단 논법은 이런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3단 논법이라 그래. 1은 2인데 2는 3이면 결국 1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3단 논법. 어.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 와서는 뭐가 되냐면 길찾기가 돼요. 길찾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단 논법이 아니고 그냥 길찾기라 그래. 그래서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이 도착하는 거지. 그리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R도 도착을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쭉 연결을 해서 쓰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P에서 S로 가는데 S에서 Q로도 가고 R로도 가는 거야. S에서 Q로도 가고 R로도 간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P에서 S, S에서 Q, 또 S에서 R. 그러면 P에서 Q로 갈 수 있고 P에서 R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어?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의 대우를 생각을 해요. 대우. 대우를 생각하면 화살표 방향이 바뀌면서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낙표, 나데스, 낙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나달에서 나데스 이렇게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쭉 보면서 갈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그럼 기억에 보면 P에서 Q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 P에서 Q로 갈 수 있잖아. 자, 니은 납P에서 납Q는 그렇지. 납P에서 납Q로 못 가지. 납Q에서 납Q로는 가도. 그러니까 이 두 개 코스를 보면서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자, 디귿 S에서 납P는 S에서 납P는 못 가는데 나데스에서 납P로 가는 거지. 네, 못 가요. 자, 니을 낫큐에서 나데스는 그렇지.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요거 보면서 찾는 거야. 자, 미음 Q에서 S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S에서 Q로는 가지만 Q에서 S로는 못 가요. 자, 비읍 나달에서 납피는 나달에서 납피로 가지. 어. 자, 그래서 기역, 니을, 비읍이 맞는 말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 두 개짜리가 있잖아.
화살표 2개짜리는 뭐냐? 화살표 1개짜리는 E면이야. 그래서 이거는 P이면 S. 이렇게 읽어줘요. 화살표 2개짜리는 E면 참이다. 이거는 P에서 S는 참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인데, 이거는 이면 참이고 이면 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P이면 S가 참이고, S이면 P가 참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필요충분 조건. 그리고 다른 말로 상등이라는 말을 써요. 상등. 상등은 이거는 똑같다는 의미야. 똑같다.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87페이지에서 길찾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겠지? 자, 이제 88페이지. 자, 다음 용어의 정의를 말하시오.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그 직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의는 그 뜻을 말하는 건데, 어, 직사각형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는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 또는 네 각이 90도인 사각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정의일까요? 정의는 정해진 거야. 어디서? 수학 학회에서 정해놨어. 그래서 뭐를 정의로 정해놨는지는 봐야 알아. 어? 그래서 직사각형의 정의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은 네 각을 더하면 360도인데 네 각이 모두 같은 걸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각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의로 정해져 있어요. 정의록이 있어. 정의만 적어진 책에. 그 책에 직사각형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법 같은 거야. 그렇게 정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다 맞는 설명이잖아. 어? 근데 이거는 정의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 이러한 맞는 설명은 정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의를 네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갖고 이게 정의라고 하면 그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다 외워야 돼. 배우든지 외우든지. 그래서 네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정의일 수는 있지. 맞는 설명이면 맞는 설명 중에서 하나를 정해 놓은 거니까. 알겠지? 근데 그게 진짜 정의인지는 어? 이게 배우든지 외우든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건 뭐냐면 전부 용어 설명이야.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정의로 하겠다고 다 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설레복소수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지.
그냥 대충 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럼 다 되는 이게 아니라고요? 딱 하나로 정해진 거. 엄밀하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9페이지, 어, 거기 문제 2번.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임을 증명하시오. 자, 만약에 n이 3의 배수이면 n 제곱은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한다고 하자. 그러면 n의 3의 배수면은 n은 3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k는 자연수. 그러면 n 제곱은 3k의 제곱이니까 9k 제곱이잖아. 이거는 3 곱하기 3k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3 곱하기 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3의 배수야. 그래서 이것은 3의 배수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이 이면 앞부분을 가정, 이면 뒷부분을 결론이라고 해.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순조롭게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야.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n은 3의 배수, 그럼 n은 3k 해가지고 마지막에 n제곱은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딱 증명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증명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러면 n제곱이 3k면 그지? 3의 배수니까. 그러면 n은 뭐가 돼? n은 루트 3k가 돼. 그럼 이게 3의 배수야?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풀었는데 결론이 안 나와. 근데 이걸 증명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하기 힘들다 그래. 어? 그래서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하기 힘든 문제를 증명을 해야 돼. 하기 힘든데 해야 돼. 그렇게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갑자기 너 보고 야 고장난 차 고쳐. 걔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고치라고 그래 너 보고. 어?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고쳐야 돼. 어떻게 하냐고. 이런 문제인 거야. 어? 그냥 이게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n제곱은 3k. 그래서 딱 봤는데 n은 루트 3k. 그래서 그 다음에 어?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지? 그때 뭘 쓰느냐? 바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을 해서 대우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서 증명하는 것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비슷한데, 어, 그냥 대우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 대우를 이용하는데 대우를 명확하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우를 명확하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명확하게 쓰지 않고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배운 다음에 귀류법을 배운다고.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명제의 대우는 그러니까 대우를 명확하게 써요. 그러면 대우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n이 자연수일 때 이제 n이 3의 배수이다를 부정을 하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이것도 이제 부정을 해야 되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인데 알겠지? 그러니까 대우를 명확하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대우를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n은 3k-1 또는 n은 3k-2이다. 이게 뭐냐면 어 원래는 이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 그럼 이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없는 수,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다 그러면 나머지가 1인수거나 나머지가 2인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어. 근데 이렇게 쓰면 K는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또 써야 돼. 그래서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는 요 3K 빼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나머지가 2인수는 3K-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장점이 뭐냐면 그냥 K는 자연수라고 써주면 돼요. 만약에 3K 플러스 1 이렇게 썼으면 K는 0 이상인 정수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알겠지? 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3K-1, 3K-2. 그러면 N제곱은 이제 이걸 제곱을 해서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그러면 이걸 3으로 묶어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야. 이것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n제곱은 3k-2의 제곱. 그러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니까 3가로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3의 배수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나온 거잖아. 어? 따라서 배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빈칸을 채워보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k-1 또는 n은 3k-2. 그래서 n은 3k-1일 때 n제곱은 자, 나는 이렇게 썼는데 그 우리 책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3, 아니,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바꾼 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거를 플러스 6, 마이너스 2로 바꾼 거야.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2가 돼. 그래서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다. 자, 지금 네모 3개지. 3K 마이너스 1. 아, n은 3K 마이너스 2일 때. 자,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자, 이제 비율법.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거지. P이면 Q를 증명을 하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증명을 못 하니까 이것의 대우를 증명을 한 거잖아. 그러면 대우는 납Q이면 납P 이렇게 쓴 거잖아. 그지? 이걸 그냥 증명하는 것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비율법은 뭐냐면 설명이 이렇게 돼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그러면 결론이 Q였잖아. 그러면 Q를 부정하면 뭐가 돼? 낙Q가 돼. 가정에 모순된다.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야. 가정이 P잖아. 그러면 이 P가 아니면 뭐가 돼? 납P. 그래서 납Q이면 납P다를 증명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놓고 써놓고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걸 대놓고 써놓지 않고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을 해서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여차저차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가정과 다르다. 그러니까 가정에 모순된다는 거는 가정과 반대다 이걸 보이는 게 아니고 가정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면 그게 모순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피라는 거는 피의 반대가 아니고 피가 아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피하고 약간 어긋나 버린다. 어긋나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예제를 보면 루트 2는 루트 2는 무리수야? 그렇지. 근데 루트 2가 왜 무리수야? 왜 이게 유리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루트 2는 1.414 땡땡땡이야. 그런데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서 무리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로 순환하지 않는지 해봤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 순환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 어? 이게 천자리까지 갔다가 그다음부터 순환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천자리보다 더 밑으로까지 계산을 해봤어야지. 100억짜리가 순환될 수도 있잖아.
그럼 100억짜리 계산을 해봤어야지. 해봤냐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증명법으로 하려 그러면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걸.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도대체 몇 자리를 계산을 하면 순환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순환마디가 100억 개면 어쩔 건데. 자,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더 내려가면 반복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류법을 쓴다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을 할 거잖아. 그러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이야. 이 결론을 부정을 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보자. 어? 싸우는 거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유리수라는 것은 어떤 수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해. 그러면 루트 2는 뭔지 모르지만 분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음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A, B는 자연수. 근데 이제 약분이 끝난 자연수. 그래서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를 이렇게 곱하고 그럼 루트 2B는 A 양변을 제곱하면 2B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A 제곱이 2의 배수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A 제곱은 2의 배수이므로 그러면 A도 2의 배수야.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제곱이 2의 배수가 되려면 원래 숫자도 2의 배수였어야 돼. 그럼 A가 2의 배수니까 A를 2K라고 하자고. 그러면 K는 자연수. 이걸 대입하면은 B제곱은 2B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그럼 4K 제곱이 돼서 B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2가 곱해져 있으니까 B제곱도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B제곱은 2의 배수이므로 그러면 B도 2의 배수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는 뭘로 약분이 돼? 2로 약분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서로 소라 그랬잖아. 약분이 끝났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약분이 끝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2로 약분이 또 된다는 얘기잖아.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된다. 그럼 틀려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틀려먹었느냐? 제일 처음 게 틀려먹었다는 거야.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비율법에 의한 증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틀려먹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처음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자, 3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그럴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놓으죠. 자,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2가 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3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 하면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므로 그지? 그래서 3 플러스 2는 루트 2는 A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A는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인 어떤 수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때 3을 넘기면 루트 2는 A 빼기 3이잖아. 그러면 A 빼기 3은 유리수 빼기 3이니까 이건 유리수예요.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예요. 그럼 이게 무리수하고 유리수가 같다는 말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A-3. 그래서 A 빼기 3은 유리수다. 따라서 좌변의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은 자,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유리수이므로 이때 자, 루트 2는 A-3 그리고 좌변의 루트 2 이렇게 4칸을 채워주면 된다. 어. 자, 91페이지 이제 4번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렇지? 그 부등호 자체가 허수에는 쓰지 않는 거야. 허수는 원래 대수가 없기 때문에 부등호를 썼다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수는 제곱을 하면 양수가 아니면 0이야. 그래서 실수 제곱이 음수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성립해요. 이렇게 항상 성립하고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알겠지? 이러한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무조건 맞는 부등식. 우리 등식 중에서는 항상 맞는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부등식 중에서 항상 맞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절대 부등식 쉽게 만드는 방법은 자, x는 x 빼기 1보다 크다. 맞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야. 무조건 맞는 부등식.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4번에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그러면 1번 맞죠? 자, 2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4x보다 작거나 같다. 그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것은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항상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4x를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제곱했는데 0 이상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자, 3번에
절대값이 0 이상이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다. 0보다 크나 같다. 항상 맞아요. 자, 4번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보다 크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1번, 2번, 3번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요. 절대 부등식을.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봐라. 이게 맞다는 거를 보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 돼. 어? 부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은 세 가지 방법이야. 첫 번째는 빼본다.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오면 A가 큰 거야. 음수가 나오면 B가 큰 거야. 0이 나오면 같은 거야. 부등식 증명의 90%는 빼본다를 하면 됩니다. 그냥 빼보면 웬만하면 다 해결돼. 근데 그 10% 빼본다로 안 되는 10%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빼서 해결이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곱해서 빼본다를 써요. 그래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는데 양수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야. 근데 제곱해서 빼본다를 쓸 때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얘는 제한 조건이 없는데 얘는 제한 조건이 있어. 뭐냐면 둘 다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음수가 돼버리면 이 규칙이 안 먹혀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면 B가 큰 거고 0이면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 빼본다, 제곱해서 빼본다가 안 돼. 그러면 뭘 사용을 해볼까? 세제곱해서 빼본다? 그 다음에는 안 되면 네제곱해서 빼본다? 그게 아니고요. 빼본다, 제곱해서 빼본다. 왜 안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거듭 제곱이 있는 상당히 큰 수. 어? 자, 2의 30승하고 3의 20승하고 누가 클까요? 그래? 그러면 2의 40승하고 3의 20승은 누가 클까? 그러면 3의 30승하고 2의 40승하고 누가 클까? 다 맞추는데? 2의 50승은? 그러면 3의 40승은? 계속 맞는데? 어떻게 맞았지? 어, 이게 크지? 어, 음. 그러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2의 60승은? 틀렸어요. 찍었네. 어.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빼본다. 어떻게 빼볼 거야? 그러면, 제곱해도 빼본다. 되겠어? 안 되지. 더 숫자가 커지지. 안 그래도 커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 본다를 써요. 거듭제곱이 있는 상당히 큰 수는 나누어 본다. 그래서 b분의 a를 만들어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야. 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번. 이거 참, 이거. 자, 그래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증명하시오. 알았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부등식이 몇 개가 있는데, 산술기하평균, 들어봤지? 산술기하 조합평균인데, 원래는 조합평균까지. 근데 이제 산술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어?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증명한 사람이 코시고, 요거 이제 네 개 이상짜리부터 무한대까지 증명을 한 사람이 슈바르츠야. 그래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제 이거 증명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산술기하 평균 증명도 나올 수 있고, 또 그거를 이용을 한 어,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증명하는 거는 다 똑같아. 그냥 빼본다로 하면 돼. 빼본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면 돼.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가로 a제곱 x제곱 2ab xy 2제곱 y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a제곱 x제곱 2제곱 y제곱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가 남냐면 a제곱 y제곱 2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뺐는데 0 이상이면 원래 앞쪽이 더 크거나 같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언제 0이 나오는지를 써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언제 0이 나오냐면 AY가 BX랑 같을 때 0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XY로 나눠. XY로. 그러면 여기는 X분의 A, 여기는 Y분의 B 이런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단 부모는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성립한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요. 요거 써놔. 풀이 과정 없으니까. 자, 80하고 100의 평균이 얼마야? 그렇지. 또 어떻게 구했어?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그런데 평균 중에는, 어, 산술 평균 말고, 비합 평균이거나, 고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합 평균은 이걸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해. 그러면은 루트 8천이 평균이 된다. 조합평균은 더한 걸로 이걸 곱해서 2를 곱한 거를 나눠. 그러면 이게 180분의 얼마가 돼? 16,000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2로 나누면 9분의 800. 여기는 90. 그러면 90을 9로 통분을 하면 9분의 8,810이 돼요. 그러면 그냥 80하고 100의 평균은 90이 맞다고 할 수가 있잖아. 근데 9분의 800이 맞을 수 있을까? 자, 조합평균은 어디에 쓰냐면 속력의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조합평균을 써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자, 여기가 400km야. 그런데 갈 때는 시속 80으로 가고, 올 때는 시속 100km로 가. 알겠지? 그럼 평균 몇 킬로로 움직인 거야? 90km로 움직였다. 그럼 그게 이제 맞는 말인가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총 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눈 거야.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총 거리가 얼마야? 800이지. 그럼 총 시간은 얼마 걸렸을까? 자, 시속 80으로 400km를 가는데 몇 시간 걸려? 내려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 올라올 때는 몇 시간 걸려? 400km를 시속 100으로 달리면 4시간이 걸려서 올라왔어. 내려올 땐 5시간 걸렸지. 총 몇 시간 걸렸어? 그래서 평균 속력은 9분의 800이 맞아요. 그래서 속력의 평균은 도합 평균을 써야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기하 평균은 언제 쓰냐면 증가율의 평균을 구할 때는 기하 평균을 써야 맞아요. 어? 올해 8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100% 증가를 했다. 그러면 1년마다 평균 몇 퍼센트 증가를 했는가? 90%로 계산을 하면 틀려버려요. 루트 8000%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에는 더해서 2로 나누는 산술 평균만 있는 게 아니고 곱해서 루트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더한 걸로 곱해서 2를 곱한 거를 나누는 그런 평균도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고 기하 평균은 루트 AB고 조합 평균은 2AB를 A 플러스 B로 나눈 거야. 어? 그런데 이 평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등호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은 요거 두 가지, 산술하고 기하평균, 요거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거랑 이걸 이용한 최대치 도구하는 거랑 그 두 가지. 그럼 증명은 빼본다로 해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돼서 이거는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러면 뭔가를 제곱한 거니까 0 이상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분모는 그럼 이게 언제 0이 나오느냐? 요 둘이 같으면 돼. 그래서
A는 B일 때 성립한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건 나는 그냥 빼본다로 증명을 했잖아. 근데 이제 제곱해서 빼본다로 증명을 할 때도 많아요. 제곱해서 빼본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루트 AB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4분의 4AB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서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그래서 0 이상이다. 그래서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제에도 제곱해서 빼본다로 증명을 했어. 알겠지?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시오. 자,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 이상이지? 절대값이니까. 또 절대값 A 플러스 B도 0 이상이야. 그럼 이거는 빼본다로 안 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빼본다를 써요.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뺀다고. 그러면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 제곱이야. 그 다음에 B 제곱하고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하니까 2 절대값 AB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없어져서 2 절대값 AB 빼기 2AB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거를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되잖아. AB가 양수면은 이건 그냥 AB가 나오니까 0이 돼요. AB가 음수면은 이게 마이너스 AB로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2AB에 다시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AB인데 이거는 AB가 음수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게 둘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자, 단 등호는 그럼 이게 언제 0이 되냐면 AB가 양수일 때. 그래서 AB가 0 이상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는. 그렇지.
다 적었어? 그러면 이제 23페이지. 자, A, B, C가 자연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한다. 이거를 증명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증명을 못하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은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부정하면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대우는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그럼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이다. 그래서 A, B, C가 모두 홀수면 홀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를 제곱을 해봐. 뭐가 나오는지. 홀수가 나와. 모두 홀수이다. 홀수이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돼? 짝수. 그런데 C제곱은 홀수잖아.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 더한 것하고 C제곱은 같을 수가 있어? 안 되겠지.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빈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모두 홀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이다. C제곱은 홀수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다 썼어? 자, 비교법을 이용하여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이거를 증명하셔야. 자, 그러면 루트 3을 유리수라 하자. 그러면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란 말이야. 그럼 루트 3은 B분의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그러면 B를 곱해주면 루트 3B는 A. 제곱하면 3B 제곱은 A제곱. 그러면 3을 곱한 수기 때문에 A제곱은 3의 배수야. 그래서 A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A도 3의 배수. 그러면 A를 3의 배수니까 3K.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3B제곱은 9K제곱. 그래서 B제곱은 3K제곱. 그러면 B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B도 3의 배수. 그럼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니까 A하고 B는 뭘로 약분이 돼야 돼? 3으로 약분이 돼야 되지. 이것은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5순 된다.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어.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 이거는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아니면은 뭐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제곱한 것은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 끝. 따라서 이제 결론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제곱은 0 이상.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둘 다 0이 될 때니까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 이거 다 써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에다가는 쓰기 어렵고 그러니까 노트에 이렇게 딱 써놔야지. 책에다가. 어. 자, a제곱 더하기 1이 a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1 빼기 a를 계산을 해요. 그럼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쓰면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야. 그러면 이거는 0 이상인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0보다 크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1이 a보다 크다. 이거는 같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우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써주면 돼요. 어. 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3,4를 지나 그럴 때 a, b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지나 그러면 대입이야. 그래서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요. 그러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은 이거야.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이거를 최대 최소로 응용을 할 때는 2를 곱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부호수를 더한 것은 부호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어? 그러니까 이 산술기하평균은 AB가 양수일 때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AB가 양수일 때 부수를 더한 것은 곱해서 루트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가 부수를 더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부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잖아, 1. 그래서 이 루트 AB분의 1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우리가 AB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루트 AB분의 여기가 2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루트 AB를 여기다 곱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AB가 4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AB의 최소값은 48이 되겠다. 자, 그 밑에 생각 넓히기. 자, A 플러스 B,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최소값을, 이 각각을 산수 기하 평균을 써서 구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산수 기하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1 더하기 2분의 4a, 그 다음에 a분의 b, 그리고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5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한술 기하를 써준다고. 그러니까 5는 별도로 그냥 따로 놔두는 거야. 그러면 산술 기하가 뭐냐? 부수를 더한 것은 부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수를 더한 거야. 그럼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5 플러스 2 루트 B 약분되고 A 약분돼서 4가 돼요. 그러면 이게 2니까 9. 그래서 최소값은 9가 되어야 한다. 여기 문제 풀이처럼 8이 되면 안 돼. 최소값은 9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95페이지.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고, A는 2, 4일 때,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시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1, 2, 3, 4, 5인데, A가 2, 4야. 그러면 1, 2, 3, 4, 5. 1, 3, 5는 밖에 있고, 2, 4는 안에 있네. 알겠지? 자,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3은 A의 요집합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A의 요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4번. A의 요집합에서 A를 빼고 남은 것은 1개다. 자, A 여집합, 차집합 A잖아. 원래 차집합은 공통인 걸 빼는 거야. 근데 A의 여집합과 A는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여집합하고 자신하고는 공통인 게 없어요. 어? 밖에하고 안에는 공통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A의 여집합이야. 그럼 A 여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3개라 그래야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자, 5번.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맞단 말이야.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A는 X바 X는 12의 약수. 그럼 12의 약수면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B는 1, 3, 5. 이렇게 될 때,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 A의 부분 집합 중 135와 서로 소. 그러면 135가 없는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잖아. 어? 근데 135를 제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가 빠지는 거야? B를 A에서 제외를 해야 돼. 그렇지. 132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2, 4, 6, 10이에요. 그래서 2, 4, 6, 12로 만들면 돼. 그러면 2, 4, 6, 12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 오, 이제, 딱 알아듣네. 음, 그러네. 좋았어. 자,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영사가 남는다. 자, 그럴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자, 지금 A 교집합 B가 뭐 있어? O 있지? 어. 그러면 지금 한 개만 겹친다고 해봐. 한 개만. 그러면 A 합집합 B는 원소가 몇 개가 되냐면, 6개 중에서 한 개가 겹치니까 5개라고. 근데 여기서 한 개만 겹치잖아. 그럼 이걸 빼버리면 몇 개가 남아? 4개가 남아야 돼. 안 맞아. 그러면 A 교집합 B를 몇 개로 해야 되느냐? 3개가 겹치면 이게 다 겹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개가 겹쳐야 돼. 그러면 2개가 겹치면, 그러면 이제 합집합을 시키면은 4개가 나올 거니까 2개가 남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통인 게 5야. 근데 여기에 한 개가 더 들어와야 돼. 어.
그럼 그 한계가 3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A-2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공통인 게. 그러면 3이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3일 수도 있고,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의 가정을 거쳐가지고 이럴 경우에도 해보고 저럴 경우에도 해보고 해가지고 가장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전체에서 A합 집합 B 전체에서 공통인 걸 뺐는데 0하고 4가 남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공통인 게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에 0, 둘 중에 한쪽에 4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양쪽에가 3이 없잖아. 3이 없다는 얘기는 3이 공통이다. 자, 그러면 이제 1, A 플러스 2가 3일 때, 2,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때, 이렇게 놓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1이야. 그러면 집합 A는 뭐가 되냐면 5, 3, 0이 돼. 그리고 B는 3, 5,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요 공통이고 양쪽에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0, 4잖아. 맞아, 틀려. 틀려요. 어.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 그래봐. 그러면 A제곱은 4니까 A는 풀마 2가 나오지.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살펴야 돼요.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집합 A는, 그러면 A가 2면은 5, 4, 3이 돼. 집합, 집합 B는, 그럼 A가 2니까 3, 5, 0이 돼요. 이거는 3, 5 빼면은 4, 0. 이거 맞잖아. 이건 말이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는 5, 0, 3이에요. B는 3, 5, 마이너스 4예요. 그럼 3, 5 빼면 0과 마이너스 4야.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A는 2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A가 2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러면 A의,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B라고 그랬어요. 원소의 합을 B라고 그랬네요. 그럼 A의 원소의 합, 5, 4, 3. 그러니까 12. A는 2고 B는 10이야. 따라서 A 플러스 B를 더하면은 14. 답이 3번.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3개로 나눠서 해본 거야. A가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중에서 옳은 것은 2일 때밖에 없었다. 음. 다 적었어? 어. 자, X바 X는 자연수. 그럴 때 B의 개수를 구하시오. B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는 B의, 네, B는 A의 부분집합 중 A가 B의 원소라면 A분의 16도 B의 원소여야 한다. 그러면은 1이 B에 들어간다 그러면 16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과 16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려면 같이 안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2가 들어간다 그러면 8도 들어가요. 3은 안 되고 4가 들어간다 그러면 4분의 16분의 4니까 4는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집합 B의 개수. 그러면 이걸로 구성된 집합이야. 어?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하나를 원소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걸로 꾸밀 수 있는 집합 B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묶음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알겠지? 그러면 원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을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B를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냐고. 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런데 공집합은 제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몇 개가 돼? 7개가 돼.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음. 자, 전체 집합은 X바, X는 실수. 그러면 0은 A의 원소이고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야. 그리고 A가 집합 A의 원소라면 A제곱 빼기 2도 A의 원소여야 해요. 자, 그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0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어? 그럼 0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도 들어가야 돼? 0이 원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원소가 된다 그러면 A제곱 빼기 2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0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0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도 들어간다. 그럼 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건 또 들어가야 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오는 수도 또 들어가야 돼. 그렇지. 2. 그럼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 아닌데? 2가 나와요. 그러니까 2가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0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요 세 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제 이거 외에 더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수를 원소로 갖느냐?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3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3이 들어간다고 하는 순간 모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7도 들어가게 되잖아. 7이 들어가는 순간 49 빼기니까 47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3이 들어간다고 한 순간 뭔가 좀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여기 이 A는 원소가 총 4개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3개는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밖에 없어. A의 원소가 그렇지. A 원소가 4개인데 지금 3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3 같은 거를 넣어버리면 그럼 3을 넣는 순간 7도 들어가야 되고 47도 들어가야 되고 막 생겨버리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막 여러 개가 따라붙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날 수 있는 수는 뭐냐면
A를 넣었을 때 다시 A가 나오게 되면 계속 같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가 A가 되는 그 A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1, 2에 2에 마이너스.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A는 2예요. 근데 A는 2는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럼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또 나와. 그러니까 더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A는 이 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A는요,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이거지. 그래서 집합 A의 개수는 한 개. 답 1번. 그러니까 공범 생각해봐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어. 한시반. 저번에 똑같이. 더 일찍 와도 되네. 11시. 알았어. 1시 반이 시끄럽지.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7페이지 14번을 보자. 이번 시험 범위는 집합까지일 거니까, 집합 문제만 하겠다. 자, 어느 학급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두 뮤지컬 A, B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가 25, B가 18, 어느 것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이 6명일 때, A만 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A, B가 있는데, 자, A가 지금 40이고, 전체 집합이 40이고, A는 25고, B가 18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6명이야. 그럼 여기서 A 합집합 B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전체가 40인데 여기가 6이니까 34가 돼야 돼. 근데 25하고 18을 더하면 얼마냐면 43이에요. 요거 합한 거는 34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냥 단순 덧셈으로는 43이야. 그럼 이게 얼마 차이가 나? 9 차이가 나지. 그러면 9가 겹쳐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9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34가 나와서 플러스 6 하면 40. 맞지? 어. 그래서 이게 맞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 A만 본 학생은 몇 명이야? 그렇지. 이렇게 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찾아주면 되겠다.
자, A는 1, 2, 3, 6인데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1, 3, 4, 6, 7, 8일 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죠. 자, 어떤 건지 예상을 해보자고.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에 1, 2, 3, 6이 들어가야 돼. A 차집합, B 여집합은 뭐냐? A에서 B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거 밖에 1, 3, 4, 6, 7, 8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둘의 공통인 게 뭔지 보세요. 뭐가 공통이에요? 1, 3, 6이 공통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차집합 B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밖에 있어야 되는데, 136은 A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136이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A 타겟바퀴 밖에 있으면서 그런데 A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136을 제외한 478은 그러면 478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어, 어쨌든 478은 여기랑 여기랑 있어야 돼.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애매하니까 이렇게 못 차고. 그럴 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죠. 그러면 이거는 금오르간의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A 교집합 B 밖에 있는 애가 누구냐 이거야. 그럼 A 교집합 B는 얘잖아. 얘 밖에 있는 애는 이것들이지. 어. 그래서 그 2478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21이 되겠다. 야, 끝낸다 그러니까 야, 아주 그냥 금방 뭐 답이 쑥쑥 나오는데. 어, 어. 자, 대기야.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 우리 AK 문제지, AK. 그래서, A2, A3, A4인데, N, A2 교집합, A3 합집합, A4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AK, K의 배수 문제에서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데, 합집합은, 요 3과 4 사이에 약수 배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합집합은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3, 4가 약수 배수가 돼? 3하고 4가 약수 배수 관계가 돼? 4가 3의 배수야? 3은 4의 약수야? 안 되죠. 약수 배수 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합집합은 규칙성이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A, E 교집합을 이걸 분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N, A, E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A2 교집합 A3은 뭐가 되겠어? 요건 이제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니까 2하고 3 A6이 돼요. 그리고 합집합 A2하고 A4 교집합이면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4가 되지. 그래서 A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 이하 수 중에서 어, 원소의 개수야. 6의 배수와 4의 배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줘야. 근데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그 합집합인데 배수 약수가 아니니까 규칙성이 따로 없어. 그럼 이거는 그냥 다 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의 배수, 4의 배수 더하고 그러면 그 최소 그러니까 이것의 공배수는 그만큼을 빼줘야 되지. 그러면 4와 6의 배수의 공배수는 뭐의 배수가 돼? 12의 배수가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더해주고 이거는 빼주면은 답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100 이하 중에 무게 배수는 몇 개가 있겠느냐? 6 곱하기 16이 96이니까 이게 16개야. 4의 배수는 100을 4로 나누면은 25개야. 12로 나누면 8개야.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8을 빼요. 그러면 41에서 8을 빼니까 몇 개가 되겠어? 33개.